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에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불편하거나 답답한 것도 많지만 더더욱 일자리나 경제 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참 답답하게 하지. 언제쯤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 늘 하게 되는데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짚어보면서 상황이 좋아질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0명대예요. 어제 11명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예, 예, 지난 토요일 8명으로 거의 50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예. 그래도 이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같이 이제 모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이 혹시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월요일에 13명이었고 화요일에 11명. 그 10명대로 떨어져서 아마 부산은 확산세는 지금 꺾인 것 같고 이제 계속 감소 추세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한 명이 몇 명 감염시키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하고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도 감소 추세에 있어서 여기에서 최근에 또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백신도 계속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소세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좋은 소식이라면 향후 단계 조정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부산에 위중증 환자도 지금 4명밖에 없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지난 월요일 날에 마지막 한 분이 퇴원하면서 거의 1년 만에 저희 집중치료실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아, 그 네 분도 갑자기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위중증이신 네 분도 막 캐치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부산대 구성원 중에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하던데 어떻습니까? 아, 네.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마 4월부터 아마 부산대에서 확진자가 총 한 19분이 발생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접촉 감염으로 한 11분에 교내 접촉이 3명인데 문제는 아마 5명이 이 감염원이 파악이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된 확진자들도 또 학생이나 교수, 교직원, 이 감염도 다양하고 그리고 한 집단 한 과에서 생긴 게 아니라 여러 부위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는 양상이라 가지고 아마 11일부터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동형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서 아마 강범위하게 이제 진단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또 대학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또 전파되는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적극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갸우뚱했던 게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요거를 러시아 현지 가서 맞은 뒤에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창원의 30대 남성이. 그러니까 이른바 돌파 감염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 돌파 감염이 뭡니까? 이게 참 청취자 여러분도 이 돌파 낯선 이름을 좀 들어서 놀라고 그러실 텐데 이게 우리가 벌써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백신 접종을 2번을 맞는 백신 접종을 맞고 나면은 대개는 2주 동안 지나면은 항체가 생성이 돼서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2주가 지났는데도 접종 완료를 하고 2주 지났는데 감염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걸 돌파해서 생겼다 해가지고 돌파 감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백신이라면 보통은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돌파 감염이 얼마나 적게 생기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 미접종 하신 분들에 비해서 생기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또는 경하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백신 효과가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에는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에 중증도로 넘어가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유의해서 보고는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이 어떻게 러시아에 들어가서 스푸트니크 V를 맞고 왔는지. 이분은 아마
네.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네네. 분인데 아마 러시아에서 한 3, 4, 5월 근무하면서 두번 그때. 접종을 맞았다는. 그 마지막이 아마 4월 24일쯤에 접종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날짜 따져보니까 네. 돌파 감염 맞네. 네.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지금 백신을 맞고서도 이런 돌파 감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 화이자 같은 경우도 효과가 95%니까 5%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뭐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한 70%라 보면 한 30%는 돌파 감염이 생기는데 그 영국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돌파 감염으로 생긴 한 확진자에서 중증, 그러니까 입원할 정도로 중증으로 유행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단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확산이 되면 이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아서 중증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도 아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거 부럽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문제네. 위험합니다. 예. 그 접종률이 높아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위험도에 따라서 마스크라든지 방역 그 지침은 어느 정도 완화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마스크를 다 벗고 이렇게 바로 하길래 저거는 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면 평생 우리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야외라든지 환기가 잘 되는 실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조금 벗는다든지 해도 되지만 실내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되거나 밀집도가 높은 데서는 좀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미국에서 보니까 12세에서 15세도 그 전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을 권고를 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파이자 백신에 한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아이들에게 접종을 한 그런 모습도 나타날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이게 결국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는 거는 임상시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3상 임상시험요. 그래서 4월 달에 벌써 12, 15세 연령의 2,260명 대상으로 해서 화이자 백신으로 해서 효과가 100%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근거로 해서 미국 FDA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이 어제 이제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아마 접종이 들어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어제 뭐 발표가 됐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을 송도 공장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12, 15세에 대한 접종도 빠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자에서는 12세 미만에 대한 부분도 임상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쯤에는 또 추후에는 12세 미만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